UAE가 2009년에 한국과 체결한 MOU, UAE 유사시에 한국군 자동 개입이라는, 자동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군사 개입 할 수 있다, 와서 도와준다, UAE의 유사 상황에 대해서 한국군들이 와서 도와준다, 그리고 우리가 판 무기에 대해서 사용법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훈련도 시키고, UAE의 어떤 유사 상황이 일어나면 한국군이 가서 지원한다. 9년 전에 만들어준 MOU입니다. 한국하고 UAE 사이에 체결된 거죠. 임 실장이 가서 가거나 아니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전화로, 내가 칼둔을 잘 아니까 UAE의 실질적으로 행정청장이고, 그 말은 그냥 행정청장이지만 넘버 2예요. 왜냐하면 UAE라는 것은, 라는 국가는 7개의 그 에미레이트 작은 국가들로 구성이 된 말 그대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입니다. 연합국이죠. 연맹국입니다. 이 나라는 71년에 영국의 통치로부터,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71년에 어떻게 보면은 독립했다 해도 제 나라로의 모습을 갖춘 나라나 다름이 없는 나라입니다. 뭐 인구 한 800만 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7개의 그 작은 소국가들로 돼 있는 그에 흔히 익숙한 게 아부다비하고 두바이입니다. 뭐 그 뒤에 몇 개가 더 나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7개 이름까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9년 전에 우리가 이런 합의 조항을 만들었는데, 지금 9년이, 그 만들 당시에도 UAE 측의 요구는, 이거 한국 국회에서 좀 비준하면 안 되나? 그땐 예스를 안 해줬어요. 비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이것을 한 가장 큰 직접적인, 그 당시에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 원전을 우리가 팔기 위해서입니다. 엄청난 경쟁을 우리가 이기고, 원전 건설에 20조, 그리고 소위 말하는 향후 60년간에 걸쳐서 운영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그 돈을 54조, 총 74조의 계약을 맺었는데, 왜 엄청나냐 하면은 프랑스가 우리하고 붙었어요. 프랑스가 UAE에게 제안한 조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엄청난 거였습니다. 전투기 줄게, 핵우산 제공할게, 다 했는데도 한국하고 합의를 했어요. 이거부터 재밌지 않아요? 국가 거리상으로도 훨씬 가깝고, 사실 전투기도 제공하고 핵우산까지, 우리는 핵우산을 제공할 수도 있는 나라도 아닌데도 핵우산까지 제공하면서 하자고 했는데, 뭐 한간에서 얘기는 우리 기술이 프랑스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원전 기술이 뭐 원자로 만드는 기술이 우리가 최고고 어쩌고 하지만, 재처리 시설, 재처리하는 기술 보십시오. 프랑스가 원자로를 굴려가지고 먹고 사는 돈 중에서 재처리 기술이 프랑스 따라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뭔가 뒤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UAE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정부가 들어와서, 이 정부 들어오기 전에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2009년에 이렇게 조항을, 상호 MOU를 체결하고 2010년 11월 달에 원자로 파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상호 군수 지원 협약이라는 MOU를 다시 체결합니다. 좀 더 구체화해서, 한국이 지금 상호 군수 지원 협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15개국이에요. 미국을 1988년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15개, 여기 UAE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 2016년 독일하고 체결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15개국하고 이 상호 군수지원 협정 내용은 국방백서에도 나오고, 이거 치면은, 이 뭡니까? 위키, 피디아, 이거 쳐도 대충의 얘기는 나옵니다. 근데 이 UAE에 대한, 한 UAE에 대한 MOU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국방백서에도 언급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과 북한 입에 달렸습니다. UAE와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먼저 그 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현직 국회의원일 때 이 아크 부대 파병할 때에 가서 축사도 해준 사람이에요. 이 아크 부대는 우리가 이때까지 뭐 소말리아나 어디 이렇게 동명부대나 이런 걸 보낼 때에 청해부대, 동명부대 보낼 것처럼 일반의 평화유지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 아크 부대는 제 기억에 174명인가 170명으로 보냈는데 특수전 부대예요. 특수전 부대. 아니 원자로를 판다고 특수전 부대, 물론 원자로라는 아주 국가 안보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기술이고 보호해야 될 시설이니까 특수전 부대를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것만일까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들어왔어. 2013년에 이 숫자를 더 늘리려고 그랬어요. 500명으로 늘리자. 그리고 그가 있는 총 아크 부대의 총 지휘관의 계급이 중령인 걸 대령으로 바꾸고 숫자도 한 3배 늘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노를 당합니다. 그 당시 야당에 의해서. 결국 통과 못하고 170명으로 지금 굳어져 있어요. 2009년 이명박 때 체결해 놓은 걸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 기본적으로 상호 소위 말하는 이 한국군이 필요시에 유사시 개입한다고 해놔놓고 유사시 개입할 때에 필요한 군수물자 지원이라든가 군사훈련이라든가 무기를 파는 것까지를 포함한 조약을 박근혜 대통령 때 체결합니다. 협정을 체결해요. 사실은 그건 조약까지가 아니고 협정 수준입니다만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조약이 아니고 MOU 수준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때 한 것은 원자로의 최종적인 우리가 54조 운영 소위 말하는 AS를 해주는 계속 후속 지원을 해주는 데 대한 비용이 54조를 따는 것도 있고 그 당시 이걸 함으로써 견눈질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눈독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60년에 걸쳐서 300조의 돈을 들일 300조를 원자로에 투자하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딱 들어붙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국가관계도 어떠냐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죄송합니다. 코가 간지러워서 이 UAE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의 큰 형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런 관계예요. 이 협정을 맺으면서도 사실은 처음에 UAE와 이 한국군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혹시 말이야 이렇게 엄청난 조항을 저 UAE에게 넘겨준 걸 보면 원자로를 공개적으로 20조 원에 판 것 이외에 이런 MOU를 체결하기까지에 이르는 데 있어서 혹시 MB가 뒷돈을 챙긴 게 아닌가 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거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하다가 어쨌든 중간에 그냥 드랍아웃을 했어요. 그 드랍아웃 한 이유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일까? 자, 그러다가 4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지나왔습니다. 큰 문제 없이. 2017년 11월 달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UAE를 갑니다. 11월 달에.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누구랑 같이 가는지 압니까? 외교부 차관보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알기로는 자이툰 부대의 대장을 했던 황희돈 전 국방부 차관보도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교부 차관보를 왜 데려가요? 외교부 차관보를. 가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게 파견한 아크 부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간다 이랬지만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뭐냐 하면은 이 정권이 바뀌고 적폐청산한다고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때 하다가 중간에 그냥 이 확실한 끝맺음은 뒷돈 MB가 뒷돈 거래한 게 없다라는 거로 대충 결론을 내린 것을 이 정부가 들어서 다시 뒷돈 거래가 있는가라고 국내에서 적폐청산의 리스트 중에 하나를 박근혜는 정리해놨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순서로서 그걸 또 따지고 드니까 막 소문이 흉흉해지고, 더더구나 이 정부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 한다면서 원자로 팔아먹은 것에 대해도 DAS나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하는, 기술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들도록 하니까 UAE에서 이거 자칫하면 거래를 그냥 중간에서 파기시킬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국교 단절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도니까 그걸 좀 무마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거는 임종석 실장이 나중에 갈 때고, 불과 국방부 장관이 가고 불과 며칠 있다가 일주일밖에 안 있었죠. 일주일 있다 갔습니까? 어쨌든 국방부 장관이 가고 난 뒤에 뒤따라 임종석 실장이 갈 때의 이유가 그거고, 국방부 장관이 갈 때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크 부대 격려하러 간다. 아크 부대 격려하러 가는데 왜 외교부 차관보를 데려가요? 외교부 차관보를 데려갔다는 것은 조약이라든가 이 조약 문제에 대한 조정이나 어기를 바꾸거나 문구를 바꾸거나 이 반드시 추정할 수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그 다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분석에서 나왔다시피 송 장관을 찾아간 건, 야, 그 2009년에 말이야, 너들 UAE 유사시에 한국군이 개입한다라는 거, 그거 좀 무리인 것 같더라. 어떻게 좀 이렇게 라운드업 둥글스름하게 넘어갈 수 없냐? 아니면 좋아요, 폐기해주면 제일 좋고 라고 갔는데 본전도 못 찾고 왔습니다. 그 후에 바로 나온 얘기가 국교 단절이니 뭐 원전 계약 이거 파기니 난리가 나니까 임종석 실장이 날아갑니다. 임종석 실장이 또 날아가는 데는 또 재밌는 게, 서주석 차관을 데려가요. 국방차관. 껍데기는 뭡니까? 아크 부대 격려하러 간다라고 했어요. 아니, 불과 며칠 전에 국방부 장관이 가가 아크 부대 격려한다 하면서 외교부 차관을 데려가더니 이제는 또 임종석 실장이 가면서 국방부 차관을 또 데려가요. 장관이 갔다 와서 격려한 그 아크 부대에 감히 국방부 차관을 데려가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가림개죠, 가림개. 정말 간 건 누굽니까?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을 데려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원전 계약할 때 실제로 그 계약에 참여한 행정부처의 실지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문제에 대해서 계약 파기하지 마라 데려간 거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 있지만, 그리고 서주석 차관을 데려가 가지고 아크 부대를 격려한다라는 것은 페인트 모션이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진짜 아크 부대에 대한 격려를 하겠다라는 임종석 실장 비서실장이 느닷없이 파견 특수부대를 위문하러 간다? 격려하러 가는데 딴 사람도 아닌 나라 일을 봐야 된, 대통령 바로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가지고 나라 일을 봐야 될 비서실장이 국방부 장관이 가고 한 달도 안 돼가 또 며칠도 안 돼가 또 날아간다?
모양새가 그러니까 일단 국방장관을 데려간 겁니다. 그러나 요때 갈 때는 핵심이 누구였다? 서동구 국정원 1차장 그 원자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국내에서 탈원전 얘기가 나오지만 절대로 파기하지 마라. 이 약속한 대로 60년 동안 기술 지원하는 거 전혀 문제 없다. 최선껏 할겠다. 뭐 그걸 설득시키러 갔습니다. 그런데 왜 또 불과 1개월 있다가 칼둔이 또 한국으로 날라옵니다. 뭔가 가서 얘기했는 얘기가 충분하지가 않죠. 칼둔이 날라온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에? 임종석 실장이 날라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아크 부대를 격리하러 온다. 사실은 격리하러 온다고라고 했지만 서차관을 데려간 이유는 진짜는 UAE 이런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한국 정부, 한국 국민에게 보이기에는 파견 부대를 격리하러 온다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이 아크 부대의 역할, 다시 말하면 당신네들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이 친구들을 보내는 역할에는 차질이 없다. 그러니까 전번에 국방부 장관이 와서 뭐 이 MOU를 파기를 하자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역할을 좀 조절하자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일단 따라가 주겠다 라는 모션을 보이기도 위해 같이 보이기 위해 국방부 차관을 데려갔다고 봅니다. 근데 한 달 있다 칼둔이 또 날라와요. 한국으로 날라옵니다. 우리 쪽에서 가고 난리가 났는데도 날라온 이유가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너들이 와서 원자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확실하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그렇게 쓰면서 원자로 우리한테 팔았어. 60년 동안 그 뒤에 AS 하겠다는 것도 기술 지원하겠다는 것도 못 믿겠고 더 큰 문제는 아니 장관이 와가 한 얘기를 차관이 와가지고 바로 또 방향을 조금 바꿔가 상당히 뒤집어 놓고 가는데 너 대통령의 진심이 뭔지 내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날라온 거예요. 날라와서 대충 뭔 말을 했습니다. 아 원자로 잘 가고 있고 뭐 그동안의 국내 여론은 난리가 났죠. 어느 게 진짜냐 정말 뭐 아크부대에 뭐 위문 같느냐 아니면 원자로 계약이 파기되고 막 우리 국교 단절 한다 하니 이게 국내 여론이 난리가 났어요. 없는 일 끄집어내가지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더 등달아가 나오는 건 탈원전 정책을 한다는 것 제 잘못이 아니냐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나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칼돈이 왔다 가고 또 2개월 있다 문 대통령이 또 날아갑니다. 문 대통령이 날아가서 특별한 전략적 관계라는 걸 선언합니다. 특별한 전략적 관계라는 걸. 이 특별한 전략적 관계의 핵심 뭡니까? 원자로가 포커스가 아닙니다. 원자로 파는 것 때문에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에요. 이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라는 것은 한국과 UAE가 특별한 동반자를 관계를 가져간다는 것은 UAE, 중동에 있어서 UAE의 위상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5개국이 이란 쪽으로 기울어지는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하고 올해죠.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테헤란이 아니라 이란으로 예루살렘으로 바꾸는 거, 옮기는 거.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뭘 선언합니까? 중동의 나토를 구축하겠다.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텔아비브, 그 단어가 생각,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대해서 한 1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폭동이 났죠. 팔레스타인 뭐 등등 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한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묵인해 준 거죠. 중국도 난리가 났어요. 뭐한 짓이냐고. 제가 그걸 한 석 달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왜 느닷없이 텔아비브에 있어도 그만이고 대사관 건물이 달라지는 거다 인데, 뭐 말로는 대사관 건물을 짓는데 돈을 얼마를 더 들리고 오래된 건물이고, 그건 다 형식적인 이유고요. 진짜 이유는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막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좀 더 중국의 지금 목표는 이란의 거점을 먼저 확보해서 자기들의 에너지의 독립성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지금 중국 손에 잡아야 하는 게 최고의 목표인데,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수도를 옮긴 후에 중동에 나토 특수군, 나토와 같은 특수군, 유엔 특수군을 만들겠다, 특수부대를 만들겠다. 중국의 1대1로가 서안에서 시작해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는 게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 교두보가 많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교두보가, 중동을 들어오고 싶어하는 결정적인 교두보가 카자흐스탄을 넘어서 지나서 이란의 거점을 내리는 거예요. 이란의 거점을 내리겠다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정면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그 거점을 일단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 이런 국가들을, 친미 국가들이 이란 쪽으로 가까운 카타르와 단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동 전체에서 친미 국가들을 엮어서 나토와 같은 사령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유엔 사령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단칼로 지금 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와 이야기가 좀 복잡습니다만 국제관계니까, 이번 올해 5월달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핵협정 매 120일마다 리뉴하는데 우리는 재인정해주기 싫다 하고 120일간 지켜보겠다 했는데 현 상태로서는 핵협정을 끊은 상태입니다. 폐기시킨 상태. 물론 완전 폐기는 아니지만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협정에서 미국이 이란에게 15년 동안 너희들을 계속 지켜봐가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핵을 더 이상 개발 안 하고, 핵협정에 대해서 2015년 7월 달에 이 유엔 상임 이사국 5개국 플러스 독일이 앉아가지고 15년 동안 일몰줘야, 일몰이라는 게 해지는 거죠. 15년 동안 해가 지는 그점까지 봐가면서 문제가 없다면은 서서히 풀어주는 대이란 경제제재와 세컨다리 보이콧을 완전히 들어주겠다라는 조약입니다. 그거를 트럼프는 이란을 못 믿는다고 원래 6월 달에 5월 말에 서명을 안 해줍니다. 서명 안 해주고 나니까 우리한테도 어떤 영향이 바로 왔어요? 세컨다리 보이콧이니까 이 이란 제재가 가해진 이후에, 가해져서 실질적으로 한 이란 간에는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가져오는 석유가 중동에서 제일 큰 수입국이 이란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다시 제재를 쓰면은 우리는 일종의 세컨다리 제재로, 세컨다리 보이콧으로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석유나 가스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6년 만에 이 이란에
원유 제품, 석유 제품이 선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국내에 있는 것 이미 비축된 것까지 쓸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채널을 통해 가지고,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석유를 못 가져와도 미국이 이란에 내린 제재가 실제로 유럽이나 중국이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는 것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낮다 그러지만, 우리도 역시 석유 한 방울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대로 수입하는 국가가 지금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들어간다면 결코 쉽지 않은죠. 근데 이란과 UAE는 적관계입니다. 적관계.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UAE가 9년 전에 너희들 군사협정을 맺었는데 그가 중간에 왈가왈부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MB 때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는 잘 가는가 싶더니 그때 만들어 놓은 합의해 놓은 원자로 협약조차도 여기서 하는 꼴을 보이게 탈원전이라는 정책 서는 거 보니까 흔들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UAE 유사시에 군사 지원한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흔들릴 것 같다. 국회 비준 안 받으면 내가 못 믿겠다.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것이 왜 국제 문제냐? 우리와 UAE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문제예요. 근데 이 정부는 1대1로 쪽에 관심이 더 있어. 인도태평양 협력보다. 그러니까 8.15 경축사에서도 1대1로 연결되는 철도와 항만 도로 만드는데 돈 쓰겠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한미관계는 상대적으로 남북관계보다 후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 미북관계의 부산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 그래서 이 비준을 해줄 경우에는 UAE와 비준을 하면은 한이란과의 관계는 아주 치명적으로 됩니다. 사실 이란하고 한국은 지금은 이란이 북한과 더 가깝지만, 여러분 아세요? 한국하고 이란이 언제 수교한지 알아요? 퀴즈 내볼게요.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 61년이에요. 일본보다도 더 빨리 우리가 수교했습니다. 이란하고. 북한하고 이란이 수교 언제 한지 알아요? 73년에 했어요. 11년 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이란하고의 무역관계도 사실은 한 2012년에는 6.5조 정도 됐는데 지금 한 4조 정도로 내려왔어요. 무역 볼륨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큰 관계는 아니지만, 이란에 우리가 사실은 에너지를 의존하고, 이란 역시 우리의 철강이나 자동차를 가져가고, 이란이 타격을 받으면 미국의 세컨다리 보이콧을 다시, 그러니까 핵협정을 우리는 인정 안 하겠다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언제든지 세컨다리 보이콧을 이란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세컨다리 보이콧 적용하자마자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그때 손을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만은 예외로 해달라. 우리가 석유를 이란에서 가져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무역국인데 넘버 4번인가 7번인가 이렇죠. 죄송합니다. 숫자를 내가 지금 몇 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지금 수입하는 가장 큰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심정을, 이란을 우리가 거슬릴 수가 없어요. 이란하고의 관계를 철저히 원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핵협정을 이란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란을 목을 조읍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들이 핵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내놓은 자료, 미국 CIA가 찾아놓은 자료 다 내지만 진짜 이유는 그것도 거짓이 아니고, 그러나 가장 최근에 들어서 정말 이란과 맺었던 핵 협정을 무효할 정도로 그렇게 치명적인 자료는 없어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북한하고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북한에게 뒷돈 갖다 주고 또 북한 핵물질 가져가고 북한으로부터 핵기술 뭐 미사일 기술 가져오고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작년에도 보세요. 김정은이가 노골적으로 보여준 게 누구였어요? 저작년이죠. 이란하고 쿠바에서 경제사절단이 찾아오니까 조선중앙통신에 엄청나게 크게 홍보를 합니다. 거의 남아있는 유일한 돈줄이는 다름없는데, 그럼 북한은 북한대로 그런 이란과의 관계 좀, 우리는 에너지라는 이유 때문에 이란과의 관계가 치명적으로 나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그게 적국인 UAE와 2009년에 통과시킨 MOU에, 다시 말하면 그 MOU 내용은 UAE 유사시에 한국군이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훈련도 시켜주고, 이거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해주면 이란과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럼 미국으로서는 우리가 이란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별로 잃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그렇다고 UAE가 요구하는 국회 비준 요구를 안 들어준다? 그럼 이때까지 뭐 쓸데없이 건드려 놓은, 이 정부 들어와서 국방부 장관이 찾아가가지고 괜히 이거 협정을 좀 더 폐지하든지 뭐 루스하게 하든지 뭐 들어있는 내용 협정의 문구 몇 개 조항을 빼자든지, 뭐 처음에 이란이 요구한 건 40개 조항이나 된답니다. 그 지금 몇 개의 조항이 있는지 몰라. 이거 비문으로 떼고 있으니까. 빼자든 얘기했다 본전도 못 차고 와가 그 수습하러 임종석 실장이 가고 칼둔이 다시 오고, 칼둔이 수습하러 온 거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가고,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갈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지니까. 왜? 국제 변수가 그전 10년 전에 비해서 국제 변수가, 가장 큰 변수가, 이거와 직접으로 관계된 국제 변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예요. 가장 큰 변수는 중동에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진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1대1로를 시작한 것도 궁극적으로 중동을 자기 손안에 넣자는 겁니다. 중국은 중동이 조용할수록 중국의 전략에 도움이 돼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컬하게 미국은 중동이 시끄러울수록, 사실은 시끄럽다는 게 3차 전쟁까지 일어날 정도는 아니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유지할수록 미국 전략에는 유리합니다. 참, 이 국제관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냉엄한 거예요. 미국이 평화의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입으로 말한 것대로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다. 힘겨루기에서 이게 평화가 오는 거다. 맞는 거예요. 왜 중동이 시끄러울수록 미국이 이게 덕이 됩니까? 미국 진짜로 2001년 9.11 이후에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무슬림 지금 전 세계 인종싸움이랑 히스패닉, 무슬림, 아시아예요. 근데 무슬림이 2001년 9.11도 사실은 무슬림의 아메리카 대국에 대한 공격이라 보고, 그 후부터 대테러 전략 어쩌고 저쩌고 하고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무슬림 내가 통합이 못 되도록 계속 작전을 쓰는 게 미국의 대중동 전략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5개국이 합쳐가지고 카타르와 손을 끊겠다. 또 UAE가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를 시켜서 이란에 맞짱 뜨겠다.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기겠다. 중동의 유엔 특수군 사령부를 만들겠다. 레바논에 있는 이란의 핵기지를 이스라엘이 때린다. 이거 전부 다 미국의 중동 전략에 관련됩니다. 그럼 지금 중국이 감히 중동에 있는 미국을 치고 들어가서 중동 가서까지 미국과 싸울 생각을 안 했더라면은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는데, 중국이 거기 들어가서 미국과 맞먹겠다고 떠니까 미국으로서는 가능한 선을 다 끊는 겁니다. 차단시킵니다. 우리가 처음에 2009년에 자동 개입 조항을 할 때에는 정말 원자로를 팔아먹기 위한 단순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성이, 이 MOU가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의 패권 다툼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가 왜 여기에 관련돼요? 북한의 핵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미국은 뻔때를 보라고, 북한이 뻔때를 보라고 이란과의 핵 협정을 중지시킨 겁니다. 무효화를 지금 재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연장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처음은 한국과 UAE 사이 문제였지만 결국 이것이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지렛대로 역할하고 미북 간의 핵 문제의 중요한 지렛대로 역할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임종석 실장이 이런 복잡한 국제관계를 얼마나 파악을 하고 나서는지 몰라도 신문기사를 보면 마치 임종석 실장과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통화를 통해 국회 비준 없이 외교적 채널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들으면 웃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상황을 몰라도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도 모르고 세상 복잡한 것도 모르고 임종석 실장이 나서가 전화 한 통화로 이걸 비준을 안 하고로 끝난다? 이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됐다? 가만 놔뒀으면 되는 걸 이명박 대통령이 이 조약을 가만 놔뒀으면 더 이상 문제 커지지도 않고 UAE 쪽에서 들고 나와서까지 국회 비준을 요구할 리도 없고 한데 MOU로서 그대로 유력한 상태를 끌고, 왜냐하면 2014년에 MOU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사시 UAE를 지원한다는 MOU의 효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호 군수 지원 협정까지도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서 상당히 나름대로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7년 적폐청산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돈 뜯어먹은 거 없나 찾다가 끌고 부스럼을 일으킨 거예요. 타이밍이 또 끌고 부스럼 일으키고 보니 이 문제가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싸움에 있어서, 중동에 있어서 미중 패권 싸움에 아주 중요한 핵심 사건 중에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중동 자체는 얘가 엄청나게 지금 폐가름 싸움을 하고, 폐가름 싸움 하는 데서는 실질적으로 두 종주국 미국과 중국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데 안 해준다. UAE가 그래 너 사정이 그러니까 할 수 없구나. 간단히 안 물렀습니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눈을 돌릴 겁니다. 형 어떻게 좀 도와줘. 사우디아라비아는 100% 미국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란에서만 기름 가오는 거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가져와요.
쿠웨이트에서도 가져옵니다. 중동에서 넘버 3 가장 큰 산유국 아닙니까? 지금 다 짝짝꿍이 돼가지고 한 묶음이 돼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그래? 한국 뭐 기름값 좀 올리지 뭐. 미국이 더더구나 세컨다리 보이콧을 건다는데 이란하고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안 건드렸더라면은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을걸. 적폐청산한다고 끄집어내가 가만히 있는 군사협정을 수정해달라 했다가 수정은커녕 뺨때기 한 대만 맞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비서실장이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대통령을 만나도 해결은커녕 UAE의 콧대를 점점 높여주고 UAE의 콧대를 높여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관심을 갖게 되고 중국까지 끼어드는 상황으로 지금 몰고 온 겁니다. 이걸 임종석 실장이 전화통화로 칼둔 형 나하고 잘 알잖아. 전부도 우리 만났잖아. 좀 좋은 게 좋으니까 어떻게 형 잘 해결해봐. 나도 이 국내에서 별로 문제 안 만들고 싶어. 아니라도 뭐 우리 대통령이 지금 실험 돈을 22조 때리면은 우리 같으면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데 사실 54조 때려도 뭐 일자리 만든 게 10,000개도 안 돼. 그리고 국민들한테 계속 우리가 9천 몇 개 만들었다. 이번 달에만 올해만 들어가 5,000개 만들었다 하는데 그거 국민들이 안 믿고 있어. 지지율 막 내려가고 있단 말이야. 형이 좀 안 도와주면 안 돼. 요거 조금 미루었다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되나? 요렇게까지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UAE가 그래 다음 미루면은 언제냐 할 거고, 그러면 너들 계속 그래도 지금 탈원전 한다면서 너들 잘 돌아가는 것도 자체 내 원자로도 지금 반 정도 세워놓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우리 거라고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이번에도 너들 원자로 딸라 그러다가 원자로 영국 거 딸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 일본한테 밀렸잖아. 너희들이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냈으면 국제사회가 그 너 원자로 기술에 대해서, 원자로 건설 기술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데 믿겠어? 그 정권 믿고 뭘 일을 하겠냐고. 야, 안 되겠다. 지금 당장 국회 비준을 안 되면은 아크 부대 숫자라도 기야. 아크 부대, 특수전 부대를 처음부터 거기 보낸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게 미국의 전략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걸 제대로 문정부는 그것조차도 이해 못하고 건드려 놓은 거야, 이걸 지금. 감당이 안 돼, 지금. 쌀 수도 없어. 배를 갈라놨어. 수술하는 것처럼. 깨끗한 암세표 몇 개를 건져내가 목숨을 구해줄 듯이 열어놓고 보니 뭐가 뭔지 몰라.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어느 걸 잘라내야 되었는지 모르니까 있는 대로 그냥 썰어 담아가지고 집어놨더니 복통 일으키고 사람이 폭발하기 직전이야. 죽기 직전이 돼버린 거예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지켜봅시다. 전화통화로 해결됐어요. 제가 손가락에 장을 찢습니다. 전화통화로 임시 방편으로, 그리고 언론에는 해결됐다고 하는지 몰라도 이 문제 UAE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란과의 관계, 우리 에너지, 석유 가져오는 건 뭐 이란 없어도 해결돼요. 대안 찾아놨어요. 태양광으로 할까요? 대체할까요? 다른 나라에 더 비싸게 한 100달러 좀 주고 사올까요? 지금 뭐 배럴당 60 얼마 한데 훨씬 넘어가 100달러 주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싸게 팔아주겠어요? 쿠웨이트가 그렇게 하겠어요? 중국이나 유럽만큼 큰 영향을 안 입는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UAE 말을 안 들어주고 이란과의 손을 잡아? 세컨다리 보이콧. 지금 북한 석탄 문제 미국이 다 알고 있으면 가만 안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전략을 딱 바꾼다는 아닙니까?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 북한 비핵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때려잡는 것부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중국 때려잡으면 우리도 치명적인 손해를 봅니다. 무역에서 제1 무역 상대 아닙니까?
제1의 에너지 수입 구간이에요. 이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 실장이 나서가 해결될 간단한 문제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저질러 놓느냐고.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하지. 봅시다. 지금 아니라도 뭐 임종석 실장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는데 얼마나 국제적으로 파워하는지, 미국을 굴복시킬 정도로, UAE를 굴복시킬 정도로 전화 한 통화 가지고 국회 비준 없이, 국회 비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준 없이 통과될런지 지켜봅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짧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이런 국제관계는 배경이 나오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짧게가 안 됩니다. 뭐 어쨌든 공부한다는 기분으로 좀 시간을 들여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릴게요. 네.